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또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목요일 부분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는 영상이 안 올라간다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보게 되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13일부터 16일 동안 중동 방문 순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우디의 방문에 따른 결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씨가 사우디 방문하고 인사까지 했는데 왜 거기에서 본인이 얻어야 될 거를 좀 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슈크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댓글도 야, 석유 증산 부탁하러 간 자리에 왜 카슈크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너가 국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댓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국민을 원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게 되면 결국 석유 증산을 받아냈었나 미국이 사우디 에너지 시장의 안정 공동 서명만 했다라고 합니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좀 나왔습니다. 증산을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참고로 노력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사우디가 꼭 한테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우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둘 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첨단 도시 계획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있는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거기에 이런 첨단 도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미국 부분이 매우 매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씨가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서 약간 어, 지고 들어가는 것 바에는 약간 팽팽한 그런 긴장 부분을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전 세계 내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가 센 나라인데 내가 왜 머리를 숙일 필요성이 뭐가 있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5년,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보면 전달 대비가 3.1%였는데 이제는 2.8% 정도 낮아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보여주었고 코인과 나머지 투자자산 시장한테도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수치화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게 되면 5.2, 5.3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이 1년마다 목표 기대 인플레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기대 인플레에 도달하면 금리에 있는 속도를 조절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목표의 기대 인플레에 부합하지 못하면 좀 더 속도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만 본다라고 해도 올해 거의 5.5에서 5.2를 좀 보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내년 정도는 못해도 3% 후반대나 4% 초반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부합하는 수치만 도달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우디가 여름 전력을 위해서 러시아 연료 원유 수입을 2배나 증가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보면 댓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자국의 원유보다 더 싸게 일단 가져올 수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우디나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국에서 원유 수입을 하는 비중도 꽤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만 싸서 그냥 어떻게 보면
원유를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관례대로 했었는데 러시아 원유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으니까 더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영국 지원에 다 연장 로켓 도착 전세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로켓 가지고 뭐 해결이 다 될까요? 예, 겨울이 오면 전차가 왔다 갔다 잘 될 텐데 이제 한 방에 밀어버리게 되면 물량에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그 다음에 CBOE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빅스 지수는 여전히 안정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체 투자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좀 매우 낮았다라는 것과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따른 발언도 그나마 시장에 안정세를 좀 주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0.75% 정도 인상은 괜찮다. 질서 있는 전환을 원한다.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뭐하긴 하지만 최근에 아주 최근에 1% 주장을 했는데 1%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0.75가 거의 그냥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애틀랜타 연준이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 QT이죠. 예, 이번에 이제 8조 9천억 달러 자산 부분에 있어서 2조 2천억 달러를 줄였을 때 QT 효과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 기준금리로 치면 대략 0.75 정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부분까지도 보게 되면 강강 올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두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7월, 9월. 그럼 9월 달의 강도를 만약에 0.75 이상은 저는 최대치를 잡는다고 해도 그 이상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럼 0.75, 0.75 두 번 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파급력이 거의 뭐 단순 계산을 해본다고 해도 거의 1.5가 올라가는 효과이잖아요. 예, 그 달에만. 그러면 시장의 붕괴가 어마어마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스는 0.75로 잡되 9월 달에 0.5로 내리게 되면 시장에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침체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뭐 QT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또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의 이제 연대 목표치를 좀 수정을 했는데요. 3.5를 지칭을 했던 사람이 3.75까지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 생각은 이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던 거 그냥 올해 안에 좀 빨리 끝내고 가자. 내년까지 가는 건 연준한테도 자존심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겠냐?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 생각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bp를 올리나 75bp를 올리나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면 최근에 고용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또 후행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강력하게 좀 올리고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끝내는 게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따른 생각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3% 룰이라고 제가 최근 실시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떠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팔고 주식 손절, 믿을 건 예금, 적금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예정금 잔액 합상액이 732조 원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중은행 5개 꼭 기준으로요. 보면 여기에서도 올해 어차피 마감가까지 보게 되면 최소 3% 구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이나 또는 추가로 뭐 양도하기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든 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그 수익률의 차익 실현을 해서 만들어냈던 그 수익까지 포함을 했다라고 쳐도 무위험성 예금 적금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노선은 솔직히 3%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3%가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도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공실 그리고 주식은 변동폭이 워낙 크죠. 네, 코인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면 이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은 3% 국룰에 들어왔다는 건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더 이상 그 이상 100%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화력은 나중에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다. 내년에 어디까지 뭐 금리 목표치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거 대비보다 들어오는 물량은 적을 것이니 기대감을 좀 더 내려놓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 기간 때 충분히 나는 모아가는 그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두시고 모아가는 전략을 좀 해보시는 걸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드 베켈럽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드 베켈럽이 280만 XRP를 추가로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약간의 농간 짓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보이즈 캐피탈 파산 공청회가 8월 4일날 있고요. 그 다음에 셀시우스 공청회가 7월 19일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잘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주요 은행 임원의 56%가 암호화폐 개발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연준이 80개 은행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2년간 DLT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 개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빨리 올렸고 그쪽에다가 투자해서 당장 돈 벌 수 있을 만한 구간대가 안 나오면 그런 거를 먼저 투자를 안 하는 게 기본의 기본일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만 2년에서 5년 이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 기술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법정화폐 입찰을 고려 중인 국가가 7개 정도가 된다. 이미 2개는 이미 법정화폐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디파이 22년도 2분기 해커에서 6억 7천만 달러 손실을 받고 리스트 목록은 1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또 해당 트위터에서 크립토가 용병이라면 비트코인은 선교사이다 라고 자꾸 비트코인에 관련 관심도를 꾸준히 가져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억만장자 앨런 하워드가 올해 13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흔히 보여지는 부분만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FTX, 폴리곤, 비트판다, 그리고 블록원 정도 포함해서 40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김치 코인 관련된 또 내용이 있었는데요. MDC 코인 관리자가 또 올려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MDC 코인은 6개월 락업이 걸린 코인이므로 매도하실 수 없는 물량이다. 현재 시스템이 조금 늦어져서 락업이 걸려있지 않으나 7월 7일 이후 6개월간 매도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락업 기능을 먼저 했으면 좋은데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애초에 지금의 시장 트렌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비를 안 해놓고 이제 차후에 많은 가격이 훼손이 될까봐 사전적으로 락업을 또 끼워 넣는 형태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은 하는 게 아니라는 점과, 최근에 도건이 또 트위터에서 뭐 사진하고 글을 좀 썼다라고 하는데요. 폭발하는 이미지 트윗을 좀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터진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또 주요 커뮤니티에서 반응을 또 보게 되면 아직 암살 당하지 않았구나, 저기 폭발한 물체에는 동원 씨가 있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피카츄 돈가스가 2,500원, 학교 앞 분식 물가도 급등했다. 요즘 물가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스케줄 보게 되면 이제 18일날 3에루 캐피탈 첫 번째 회의가 있고, 20일날 폴리곤 어나운스 예고가 있고요. 25일 카이카스 운영 주체 이관과 27일 위메이드 2분기 실적 발표 안 받아 아시죠? 안 좋을 거. 7월 마지막 주, 7월 말에 에이다 바실 하드버크와 C2X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스태프는 세 번째 메인넷 브릿지와 몇 주 안에 바이백 소가 결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8월 달 부분은 빗썸 2회차 드롭스 엣지 만료와 업비트 KCT LMT 그리고 CHZ 계열 입출금 중단 소식이 있다라고 하고요. 8월 2일 코티의 멀티 DAG 2.0 테스트넷 하드포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9일까지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가 있고요. 13일 모네로 업데이트와 그리고 30일에 카바 11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새 제 유튜브 댓글도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매수를 조장한다, 매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막 띄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영상 내용을 충분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인데요.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 제 공부했던 걸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관점으로 다다다 해석을 해서 다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가장 이슈 있는 부분도 정말 빨리 알려드리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안 하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그전 때마다 항상 인증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유튜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단,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부지런하게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인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잖아요. 매수 같은 것도 그냥 사인을 결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있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보시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저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다 하고 있죠.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못 사게 되면 네, 본인의 기준이 없으니까는 또 손이 안 가는 거겠죠. 또 내려가는 구간에 또 이렇게 못 사게 되면 또 올라가는 구간대가 또 나오게 되면 또 후회가 또 올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진로를 선택을 할 때나 투자를 선택을 할 때도 똑같아요. 뭐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예, 당연히 적은 돈만 투자를 했으니까 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후회가 안 남을 텐데 이게 있고요. 수익이 낮다라고 해도 또는 안 사거나 그랬을 때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말 그대로 살걸 그때 쌌었어야 했어. 이제 반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기 뭐 어떤 뭐 특정 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과에 가는 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저 과에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선택을 하고 나서 또 후회를 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후회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난 뒤에 제 주관대로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투자 원칙이 명확하구나 라고 해서 그 기준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많이 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뭔데 뭐 지금의 저점을 논하냐. 아니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자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지금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결과값 부분으로 다시 저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면 저를 별로 이런 분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값이 만족을 못했으니까 떠나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누구는 뭐 유료로 뭐 후원을 많이 달라는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즐겁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도 제 돈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런 유튜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저를 좀 더 부지런하게 되는 동기부여를 심어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이 안 좋으면 영상 찍고 싶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생한다라는 모델링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날 이렇게 뭐 떠들어 봐야 제 마음이 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최소 소수 몇 분만 뭐 이해하시고 공감만 해주셔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